자, 하나, 둘, 셋, 셋. 자, 자, 하나. 잠깐만. 천천히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좋아. 오케이, 멈췄어 약간.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블랙핀의 크리에이터 이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농어로를 하고 있는 블랙핀의 박훈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영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는 주로 잡는 질문 중에 저 초보고 뭐 얼마 이내에 뭐 세팅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회용은 아니고 그 초보들이 쓸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싼 가격에 입문자용 장비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오늘 뭐 가져오신 장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네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릴과 로드를 가져왔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 선택한 기준은 보증 처리가 잘 되는가 그걸 좀 중점을 뒀고요.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심자들 입장에서 로드가 잘 좀 부러집니다. 가다 넘어져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보증 처리도 잘 되는 네. 낚싯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릴은요? 릴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대가 좀 맞아야 된다 좀 가져왔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저렴하게 처음에 릴을 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스펙하고 제품명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 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마노사의 나스키 4000XG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부가르시아에서 나온 로드인데 솔티파이터 제로 96M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허용 루어 중량이 몇 g까지라고 보여요?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허용 루어가 최대 35g까지 던질 수 있고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요즘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좀 고비 중에 무거운 그런 시리즈들을 많이 쓰고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던질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이제 루어들을 보면 어지간하면 뭐 27g짜리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30g, 뭐 38g 이런 것도 많이 던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그 정도 루어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지 않나. 이제 나스키 릴을 설명해 아, 주자면요. 4000 뭐 XG. GH 네네. 뭐 무슨 뜻인가 이게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네네. XG는 이제 시마노에서 붙인 용어인데 네. 기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가장 빠른 기어인데 그러니까 엑스트라 하이 기어라는 뜻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하이 기어. 보통 HG라고 써 있는데 하이 기어가 있고 그냥 노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파워 기어라서 PG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릴을 한 바퀴 감았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라인을 가져오느냐 이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네. 속도에 따른 그런 명칭은 시마노에만 있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다른 회사도 똑같은 비슷한 명칭 용어들이 쓰나요? 있을 텐데 조금 틀리죠? 약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네. 이건 아마 이제 시마노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9.6피트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일본은 막 10피트가 훨씬 넘는 로드도 많이 네네. 써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살 때 보면은 8피트짜리 로드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할 때는 어떤 거를 좀 추천하는지. 일본에서는 좀 길게 쓰는 편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좀 짧은 로드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9.6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 필드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뭐 얼마나 험한지 뭐 낚시하는 장소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9.6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만약에 10피트 이상을 좀 쓰게 되면 물론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조작을 하기에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요. 약간 좀뭐 어깨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주 필드의 기준으로 9.6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 제주 필드라는 게 나오는 게 이제 뭐 일반 농어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너치 농어도 있잖아요. 납치 농어도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흔히들 얘기할 때 넙치농어를 상대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로드를 써야 되고 좀 긴 로드를 써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넙치농어를 물론 이제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10피트 이상을 썼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는 이제 체격이 큰 편도 아니고 키가 또 크지가 않기 때문에 10피트가 좀 넘어가면 조금 저는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농어가 바늘토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데 좀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낮춰서 써보다 보니까 9.6의 M 정도면 뭐 겨울철에 만나는 80 이상의 넙치농어들 빵이 좋은 넙치농어들도 상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 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4,000번 릴이면
라인을 한 2호를 한 180m 정도 감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2호를 감기 위해서 그 릴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2호를 해도 뭐 200m 이상 감기는 굉장히 많이 감기는데 라인 관사량보다는 이 릴의 무게 그리고 감았을 때 딸려오는 그 라인의 양 그걸 중심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드가 일단 9.6피트만 돼도 어지간한 릴을 끼우면 약간의 앞솔림이 있습니다. 앞솔림이 있게 되면 루어 낚시를 할 때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주는 이게 지금 한 285g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릴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맞는데 스프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1.5호나 2호를 150m, 한 200m를 감는데 이 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프레이 커요. 그래서 밑줄을 좀 감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1.5호나 2호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싼 릴들은 이코노마이저라 그것도 역시 뭐 시마노에서만 나오는 건데 밑줄 감는 대신에 넣는 플라스틱 부품이 있어요. 네네. 고무 형태로 된 그런 부품이 있는데 이건 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게 없나 보죠. 그렇죠. 이코노마이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좀 미리 밑에 감아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그것도 없을 뿐더러 물론 가격이 저렴하니까 좋은 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풀이 또 규격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샬로우 스풀이라던가 뭐 미디움 스풀 해가지고 덜 깊은 스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호를 뭐 200m 가면은 딱 맞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이 릴에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한 가지 스풀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인가요? 지금 나스키, 시마노 나스키 같은 경우에 4000XG 모델 기준으로 인터넷 최저가가 한 1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고요. 이 로드 같은 경우에도 뭐 보증 처리도 100% 되는 모델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뭐 7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4000번의 XG 모델을 추천하신다. 그러면 XG를 추천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역시 뭐 낚시라는 게 사람 취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감았을 때 라인을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장점을 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한 바퀴를 감으면 이 라인이 99cm가 딸려와요. 그 말은 거의 1m 정도가 감긴다는 얘기인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농어로어 낚시를 할 때 히팅을 하고 바람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날리거나 그거를 빨리 감아주고 나서 릴링을 해서 액션을 주는데 이게 한 바퀴에서 좀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그 뒷라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기가 파이팅을 할 때 펌핑을 하고 좀만 감아줘도 빨리 라인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있게 파이팅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XG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해 주신 제품들을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네. 일단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또 싼 금액이기도 하고 뭐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비싼 정도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상대적인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 제품들을 골랐을 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일단 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저렴한 릴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좀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이 나스키 모델을 꽤 오래 썼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방수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물론 초창기에는 농어로우를 할 때 조금 덜 와일드하게 좀 덜 강하게 하기 때문에 파도를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파도도 조금씩 맞고 좀 험한 데를 많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분 유입이 좀 잘 되는 편이다. 그런 게 좀 단점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릴링을 해봤을 때 이쪽 반대편 커버가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도 지금 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은 네. 다시 갔다 와서 샤워를 한 번은 시켜줘야 그렇죠. 염분 제거가 될 텐데. 샤워를 또 안 시킬 수는 없는데 낚시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는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염분 유입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샤워를 시키고 있고요. 그럼 스풀은 따로 뭐 관리하는 게 있나요? 스프 같은 경우에 전 샤워를 시킬 때 이 스프를 꽉 조아주고 방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이 스풀 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드랙이 좀 제대로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랙 하는 뭐 펠트 재질도 많고 뭐 카본도 그렇죠. 있지만 예. 뭐 드랙을- 젖으면 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꽉 조여주고 샤워를 시키는데 드랙에는 뭐 물이 잘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거를 2년을 쓸지 뭐 6개월을 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죠. 뭐 아까 여기 패드 말씀하셨는데 기름칠 돼 있잖아요. 네. 그리스칠이 돼 있는데 네. 이게 뭐 마를 수도 있고 염분이 어쨌든 뭐 해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수리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고장이 났을 때나? 사실 제가 이 릴을 살 때 네. 이 릴을 살 때 그렇게 뭐 수리까지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근데 알아보니까 이 릴을 만약에 수리를 보내면 가격이 뭐 웬만해서 3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3만 원 정도. 한 두세 번 고치면 릴값이 나오는군요. 세 번 고치면 그냥 릴값인 거죠. 아, 네. 그 수준이 어느 수준에 고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세척 한 번에 베어링 하나 갈고 이러면 네, 3만 뭐 원이 그 그냥 정도. 나온다. 네. 아. 그리고 일단 뭐 택배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정도로 뭐 돈이 많이 나갑니다. 큰 고장이 아닌 그냥 그냥 버릴 약간의- 때까지 쓰는 게 그게 좋죠. 예. 이게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버릴 때까지 쓰다가 세리를 하나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저가형의 특징이죠. 한계점. 그렇죠.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싼 일이지만. 싼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죠. 예, 싼 걸 쓰기 때문에 편하고 뭐 대표적으로 장점을 하나 들어본다면 보통 이 스패닝 을 쓸 때 염분 유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 라인롤러입니다. 라인롤러. 늘 물에 젖어 있겠네. 예, 항상 물에 젖어 있고 염분 유입이 잘 돼요. 라인이 감기면서 항상 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나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롤러에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어요. 베어링이 그럼 부싱이 들어가야 돼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싱. 아. 예. 물론 베어링이 들어가야 또 자연스럽게 라인이 방출되겠지만 어쨌든 이 모델은 그냥 플라스틱 부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이 안 쓰겠네. 녹이 안 플라스틱. 씁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약간 잘만 씻어주면 아. 고장이 날 일이 없겠네요. 그렇게 좀 잘 썼습니다. 좀. 예. 제가 기억하는 솔티파이터는 정말 녹에 취약했던 아 그렇죠. 예. 제품이었기 때문에 난 그거를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10만 원대 저가형 로드를 얘기할 때 녹이 잘 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지금 솔티파이터 제로 18년형입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보면은 이 가이드가 보이는데 가이드가 보통 녹이 잘 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이드를 기간 가이드라고 해서 녹이 잘 안 쓰는 가이드로 바꿨어요. 가이드를 메이커를 썼네. 메이커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잘 쓰던 녹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가이드 달려있는 링 있잖아요. 링도 사실 저가형 같은 게 잘 빠집니다. 네. 캐스팅하다 빠지고 뭐 어디 부딪히면 빠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좀 보완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농어용이라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가이드 구경이 눈에 띄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가이드가 실제로 이제 커지거나 하면 또 무게감도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살펴보니까 가이드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은 네. 가이드가 작다고 하는데 네.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작으면은 장단점이 뭐죠? 우리가 이제 농어 낚시를 할 때 합사에다가 쇼크리더를 이렇게 네네. 직결 매듭을 해서 쓰거든요. 직결 매듭하는 부분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캐스팅을 할 때 그 매듭 부분이 여기 잘 쓸립니다. 이렇게 네. 던져보면 트득트득하면서 네. 잘 걸려요. 네. 근데 가이드가 많이 좀 구경이 크다 싶으면 네네. 좀 덜 걸리겠죠. 아, 그러니까 농어 낚시하기에는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네. 만약에 좀 작을 경우에는 그 매듭된 부분이 좀 쓸리다 보니까 네네. 그 매듭된 부분이 이렇게 좀 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네. 잘 일어나요. 아.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좀 불안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서 초보적인 그냥 질문 하나 더 네. 할게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쇼크리더를 안 매는 경우도 되게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있죠. 수도 있고 되게 작게 멜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최소한 이 이 쇼크리더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m에서 네, 뭐 한 1.5m까지 주는데 네, 한 발 정도. 한 발 정도. 한 발 정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해질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다. 네. 한 발 정도 준 다음에 물론 캐스팅을 할 때 그 네. 매듭 부분을 끝에 있는 가이드보다 더 나오게 해서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조금 작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 구경이 작아지는 이유는 네. 전체적인 낚싯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감도가 좋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할 땐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좀 큼직해가지고 줄이 좀 원활하게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아, 1차적으로 약간 농어 낚시는 비거리 그러면 비거리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가이드가 좀 크면 아무래도 마취에 덜하기 때문에 예. 비거리가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촬영할 때도 봐도 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모델은 그래도 가격대 성능미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낚싯대가 지금 한 인터넷 최저가로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하로도 노릴 수도 네, 있어요. 잘하면 이하로도 살 수 뭐 있어요. 왔다 갔다 예, 예, 가능한 왔다 거고 갔다 이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최저가로 10만 원 정도. 그럼 합의 네. 2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죠. 20만 원 릴과 낚싯대를 낚싯대를 다 2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즐기는 낚시를 같이 즐길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너무 엄청 싸거든요 지금. 예, 많이 싸죠. 특히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처음 아,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보증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제가 처음에 이제 고려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증 처리에 대한 이제 유무인데 요게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무상 보증 처리가 됩니다. 위에거 아래거 다. 둘 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한데요? 정말 굉장한데 이제 보통 낚시하다 보면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쪽 위쪽 로드가 잘 부러져요. 좀. 1번 대가 잘 부러져요. 네, 1번 대가 잘 부러지는데 부러졌을 때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부분이랑 같이 그 보증서를 첨부해서 보내면 교환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은 네. 보증 카드인데 네. 카드를 썼어요. 네, 왔어요. 근데 또 부러졌어. 또 부러졌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역시 또 1번 대가 부러졌다. 보증서는 이미 없어지고 네. 그 경우에는 이 위쪽 로드만 살 수가 있어요. 구매가 가능하기는 한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낚싯대 가격이 40% 정도가 들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네. 그 인터넷 최저가가 아닌 실제 원가에. 권장 소비자가의 그렇죠. 40%니까 네.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겠네요. 10만 8천 원인가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부러졌을 때부터는 그냥 낚싯대를 사버리는 게 낫겠네요.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러네요. 이거 하나 만약에 돈 주고 새로 살려면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면 이 로드 자체의 인터넷 최저가가 7만 원, 8만 원 이런데 저라면 새로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 잘 들었고 네. 다음에 또 다른 낚싯대와 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핀의 크리에이터 이수입니다. 사실 제가 카메라만 들고 다녀가지고 제가 뭐 인스타에서나 얼굴 한 번씩 뵙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 카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이 정보란 유튜브 영상 밑에 정보란에 주소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 오픈 카톡이나 댓글에 그런 글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 농어 장비를 도대체 뭘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촬영 와중에도 워낙 많이 와가지고 혹시 좀 깊게든 약간 허무맹랑 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든 아니면 저희 오픈 카톡이든 거기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거나 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your life you've tried to be a good man inside. Did everything that you thought you should. Didn't seem to do you any good.